요코하마와 야쿠르트 경기입니다. 양팀 다 개막 시리즈에서 승이 없죠. 요코하마는 요미우리에게 1무 2패를 기록했으며 야쿠르트는 한신에게 3대 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요코하마 선발로는 지난 시즌에 10승 6패 2.53의 방어율을 기록한 오누키 시니치 선수가 선발로 올라옵니다. 또 야쿠르트 상대로는 4번 나와서 3승 0패를 기록하면서 야쿠르트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방어율도 1.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이닝 동안 5실점 5자책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 데뷔해서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준 투수죠. 12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으며 15경기에서 안정적인 제구력과 함께 땅볼 유도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훨씬 더 나은 투구를 보여줬던 선수죠. 시범경기에서는 한 경기에 나와서 승패 없이 4이닝 동안 2실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요코베이가 개막 시리즈에서 요미우리에게 1무 2패를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끈끈함을 유지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특히 직전 일요일 경기에서는 1회에 마키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불펜이 흔들리며 1점을 헌납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9개의 안타를 기록하고도 점수를 1점밖에 내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 보여지죠. FA를 통해서 요미우리로 떠난 카지타니 다카유키의 공백이 매우 아쉬운 요코베이 타선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를 위해서 아껴놓은 선발 투수가 있기에 현재 야쿠르트 상황으로 보아서 오늘 경기는 요코하마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야쿠르트는 지난 시즌 4승 4패 2.67을 기록한 알버토 수아레즈가 선발로 올라옵니다.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나설 수는 없었지만 150km대의 싱크볼과 130km대 후반대의 슬라이드를 결정으로 사용하면서 수준급인 평자를 기록한 투수죠. 시범 경기에는 3경기에 나와서 1패를 기록했으며 8이닝 동안 7실점으로 별로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한신과 경기에서는 3이닝 동안 6실점으로 무너지면서 별로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안정적이고 좋은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 투수입니다. 개막 시리즈에서 수입패를 당한 야쿠르트는 불펜이 불안한 점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죠. 역시 선발 싸움에서 밀리면서 필승조 불펜을 가동하지 못하고 추격조 불펜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실점을 제공해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한 점이 가장 큰 패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선에서도 테이블 세터 출루율이 많이 떨어졌던 모습은 매우 좋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따라서 오늘 경기도 투타 모든 면에서 홈팀 요코하마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직전 일요일 경기에서 요코하마가 점수를 1점뿐이 내지는 못했지만 9개의 안타를 쳐냈으며 특히 중심 타선에서 좋은 타구가 많이 나왔던 점은 요코하마 타선이 살아날 조짐이 보인다는 생각이죠. 따라서 이 경기는 홈팀 요코하마 승을 추천드리면서 마이너스 1.5 핸디까지도 요코하마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개막 시리즈를 살펴본 결과 일본 야구가 점수가 많이 나고 있죠. 벌써 공인구 얘기도 나올 정도로 점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흐름은 1점차 팽팽한 흐름이 많았던 일본 야구보다는 점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는 야구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도 요코하마가 2점차 이상의 점수를 가져가면서 핸디까지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주니치와 요미우리의 경기입니다. 양팀 일요일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양팀 다 좋은 투수가 올라오죠. 주니치는 오노 선수가 올라옵니다. 지난 시즌 20경기에 나와서 10승 6패 1.82의 방어율을 기록했으며 요미우리를 상대로는 4번 나와서 2승 2패 1.32의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34이닝 동안 6실점 5자책점을 기록했죠. 지난 시즌 20경기 중 무려 16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으며 시즌 마지막 14경기에서는 11승 3패로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10경기에서 완투 경기를 기록하는 등 괴력을 선보였으며 지난 시즌 센트럴리그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 1위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시범 경기에서는 2경기에서
1승을 거뒀으며 8이닝 동안 1실점을 기록한 바 있죠. 주니치는 지난주에 히로시마와 3연전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늦게 시작됐죠. 그리고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상대보다 안타는 적게 쳤으나 호수비가 이어지면서 히로시마 타선을 봉쇄할 수 있었죠. 토요일 경기에서 1득점하고 패배한 것에 이어 일요일 경기까지 무득점으로 경기를 치른 만큼 타선의 응집력에서는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수비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선발 오노가 지난 시즌처럼 완벽한 피칭에 긴 이닝을 소화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타선만 조금만 살아난다면 이 경기를 충분히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요미우리는 SK에서 간 양엘 산체스가 선발로 올라오죠. 지난 시즌 16경기에 나와서 8승 4패 3.165 방어율을 기록한 산체스는 KBO SK에서 25승을 기록한 엄청난 투수였죠. 그리고 일본 무대 첫 시즌에 16경기에 나와서 8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154km대의 강속구를 장착했고 평균 구속도 150km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144km대의 커터가 위력을 발휘했던 선수죠. 한마디로 위력적인 선수입니다. 시범경기에서는 3경기에서 1패 11이닝 동안 6실점을 기록해 별로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범경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요미우리는 지난주 3연전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위닝 시리즈를 완성했죠. 물론 타선도 터졌지만 투수력에서 앞선다고 판단하는 경기는 승리를 따냈습니다. 상대팀 요코베이가 나름 끈질긴 승부를 펼치며 첫 시작부터 긴장의 연속인 게임을 치렀죠. 그리고 직전 일요일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효과적인 개투작전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두 팀의 경기는 약간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 두 선발 투수는 3월 16일 시범 경기에서 한 차례 맞대결을 펼친 바 있죠. 시범 경기에서는 오노 선수가 산체스 선수에게 반정승을 거뒀습니다. 또 산체스 선수가 볼 끝은 좋았지만 실투가 연속 나오면서 피홈런을 허용했죠. 시범 경기에서. 따라서 선발 싸움에서 주니치 오노가 약간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미우리의 지난 일요일 경기를 예상해봤을 때 요코하마 선발이 다소 앞선다는 느낌이 있는 경기에서는 4안타로 주저앉고 말았죠. 물론 경기는 무승부를 거뒀지만 타선은 1, 2차전에서 좋았던 흐름을 벗어나 4안타를 거뒀습니다. 그 4안타 중에서도 오카모토가 멀티안타를 쳐내며 분전했지만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죠. 따라서 두 팀 타선의 흐름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이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다소 우위에 있어 보이는 주니치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5점 기준점 언더가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주니치의 승과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니호넴과 세이브 경기입니다. 니호넴은 류세이 선수가 선발로 올라옵니다. 지난 시즌 데뷔 시즌이었죠.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에 12경기에 나와서 3승 4패 5.07의 방어율을 기록했으며 세이브를 상대로는 두 번 나와서 1승 0패 4.82의 방어율을 기록하였습니다. 9이닝 동안 7실점 5자책점을 기록했죠. 류세이 선수는 2018년 일본 선수권에서 2경기 연속 완봉승을 기록하면서 직구와 변화구 컨비네이션이 좋은 즉시 전력감 자완 투수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마운드 운영 능력의 부족함과 변화구 제구 기복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범 경기에서는 3경기에 나와서 1승 1패 9이닝 동안 10실점을 기록하면서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 지난 시즌 60이닝 동안 9개의 피홈런을 내주며 장타 억제 능력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니호넴은 직전 라쿠텐과 경기에서도 타마이 타이쇼가 1실점을 내줘 불펜에서도 다소 불안한 면을 보여주고 있죠. 투수력에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오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호넴은 지난 일요일 원정에서 라쿠텐에게 0대5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선발 싸움에서 밀리면서 5안타 빈공에 그쳤던 경기였죠. 따라서 이번 경기 투타 모든 면에 있어서 니오넴이 열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 세이브는 지난 시즌 20경기에 나와서 6승 6패 4.37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마츠모토 와타루 선수가 선발로 올라옵니다. 니오넴을 상대로는 3번 나와서 1승 1패 3.12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죠. 17이닝 동안 6실점 6자책점을 기록했으며 17이닝 동안 포볼이 14개나 있는 게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20경기에서 7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으며 9월부터는 4경기에 나와서 3승 그리고 2.88의 방어율을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원래 장타 허용과 볼넷이 많아 불안 요소가 됐지만 9월부터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10월 이후에 체력적인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장타 허용이 늘어났고 6경기에서 2승 4패로 페이스가 떨어진 점도 주목해볼 만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시범 경기에서는 3경기에 나와서 2승 1패 15.1이닝 동안 6실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상대 니오넴은 뉴세이 선수보다는 훨씬 나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죠. 또 세이브 타선은 일요일 홈에서 오릭스를 상대로 5대1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 니오넴은 무사말루 기회를 득점하지 못하고 날린 것에 비해 세이브는 투아웃 이후에 적시타가 연속해서 나오며 득점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타선의 집중력인 면에서도 세이브가 초반에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불펜 싸움에서도 세이브가 니오넴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으로 이 경기에는 원정팀 세이브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니오넴의 초반 페이스로 봐서 세이브가 2점 차 이상의 경기를 치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핸디까지도 세이브가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릭스와 소프트뱅크 경기입니다. 오릭스는 타지마 다이키가 선발로 올라옵니다. 지난 시즌 20번 나와서 4승 6패 4.05 그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12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최고 152km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을 구사하면서 지난 시즌은 그나마 자신의 몫을 해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시즌 소프트뱅크를 상대로는 6번 나와서 1승 3패 4.58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37이닝 동안 19실점, 19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별로 좋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 시범 경기에서는 3경기에 나와서 2승을 기록했으며 16이닝 동안 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하이 랭킹 팀들이 다 그렇겠지만 타지마 선발 투수도 지난 시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던 선수죠. 그리고 시범 경기 피칭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피칭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릭스 불펜은 다소 불안한 면을 내포하고 있죠. 또 일요일 경기에서 세이브를 상대로 1대5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루징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는 양팀 다 각각 7안타씩을 기록했지만 오릭스 클린업 트리오가 답답한 결정력을 보여줬으며 선발 투수 피홈런 허용으로 인해 4점차 패배를 기록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오릭스 클린업 트리오에서 뭔가 결정을 해주지 못한다면 강팀 소뱅을 상대로 무기력한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소프트뱅크는 지난 시즌에 20경기에 나와서 4승 4패 2.84를 기록한
카사야 순스케 투수가 선발로 올라옵니다. 또 지난 시즌 오릭스를 상대로 5번 나와서 3승 0패 0.565 방어율을 기록한 만큼 오릭스에게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 투수라 할 수 있겠죠. 16이닝 동안 1실점 1자책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디셉션이 좋은 좌완 투수로 불펜 출신인 만큼 부위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마당새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죠. 우리나라 예전 구대성 선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시범 경기에서도 3경기에 나와서 3승 12이닝 동안 5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해 이번 경기도 기대를 모으고 있죠. 소뱅어 불펜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막 시리즈에서 3연승으로 위닝스 시리즈를 완성한 소뱅은 2경기에서 1점차 팽팽한 승부를 펼쳤죠. 이틀 연속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기록하면서 디바 롯데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한 소뱅 역시 데스파이네가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우위에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소프트뱅크가 불펜지는 안정감까지 동반되면서 그리고 타선에서도 좀 더 나은 흐름을 유지하면서 오릭스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소프트뱅크 원정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남자 배구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 경기입니다. 한전은 직전 삼성화재에게 3대1로 패하면서 OK금융그룹에게 승리한 흐름을 이어오지 못하고 준 플레이오프 티켓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를 승리하고 다음 경기까지 승리하면은 4위로 준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보하게 되죠. 오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 KB손해보험이 현재 승점 57점으로 3위에 랭크되어 있고 OK저축은행이 잔여 경기가 한 경기 남은 상태에서 승점 55점, 그리고 한국전력이 오늘 경기와 우리카드전을 앞두고 있죠. 우리카드가 어제 대한항공에게 짐으로써 한전과 경기는 의미 없이 치를 수 있기 때문에 KB손해보험으로서는 이 경기가 매우 중요한 일정에 해당합니다. 만일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한다면 4위 자리도 확보할 수 없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죠. 따라서 이 경기는 물고 물리는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팀 다 직전 경기에서 패배했죠. 한전은 삼성화재에게 3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자원인 러셀이 30%대 낮은 공격 성공률을 선보이면서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패인이 됐죠. 따라서 오늘 경기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점 2점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과 경기에서 리시브 효율은 40%대로 괜찮은 편이었으며 서브로 활용한 득점과 센터지는 높이를 앞세워 이번 경기를 유리하게 끌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부상에서 다시 복귀한 박철우를 필두로 해서 국내 자원들 또한 득점 생산력이 좋기 때문에 박철우와 신영석이 러셀을 도와주면서 활약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KB손해보험은 직전 경기에서 우리카드에게 0대3으로 패배를 기록했죠. 우리카드전에서는 케이타를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나오지 않았으며 역시 케이타 공격 점유율이 너무 높았던 경기였습니다. 황태기의 부상으로 인해 선발 출전한 최익재 세터 경기력이 기복으로 이어졌고 김정호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득점 생산의 열세가 셧아웃 패배로 이어졌죠. 리시브 효율 또한 30% 초반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상대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케이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KB손보보다는 지난 5번의 맞대결에서 3승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전이 공수 양면의 안정감과 좀 더 다양한 득점 루트를 통한 득점 생산을 통해 승기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홈팀 한전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양팀 다 매우 중요한 일정이지만 역시 화력 대결의 측면에서 한전이 우위에 있다는 생각으로 한전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배구 역시 GS칼텍스가 셧아웃 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분위기 자체가 꺾여 있죠. 용병 브루나 부진이 너무 눈에 띄죠. 그리고 GS칼텍스가 1, 2차전 승리로 인해 통합 우승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은 만큼 삼각편대의 힘에 의해 이번 경기도
3대 0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